안녕하세요, 다올드입니다. 오늘 파이 앱 메인 화면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파이 지갑 관련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잠시 읽어드리자면 파이 월렛의 개선으로 사용 속도가 빨라졌으며 이전에 지갑을 만들지 못했던 일부 개척자들도 이제 지갑을 만들고 메인넷 체크리스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이 월렛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파이 브라우저에서 wallet.pinet.com에 접속을 해야 됩니다. 올바른 파이 월렛을 사용을 해서 귀하의 파이를 보호하세요. 실제 파이 월렛은 파이 브라우저 탐색 표시줄에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며 코어팀 앱 로고가 있는 파이 로고로 시각적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짧은 공지는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최근에 파이 테스트 앱의 과부하로 인해서 파이 지갑 생성이 한동안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2달 이상 파이 지갑 생성이 힘들었었는데요. 그래서 체크리스트 3번에서 새로운 지갑을 생성을 하여도 지갑이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현재는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파이의 비밀 구절을 탈취하려는 여러 스캠 활동이 현재 많기 때문에 우리가 비밀 구절을 입력을 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파이 브라우저에서 wallet.pinet.com에서만 이 비밀 구절을 입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파이 브라우저에서 파이 지갑으로 접속을 해보시면요. 상단에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를 탭을 해보시면요. 지갑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wallet.pinet.com이 보이게 되고요. 이렇게 주소가 보여야 정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전에는 파이 지갑 주소가 wallet.py 였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파이 공식 주소가 wallet.pinet.com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렇게 지갑 관련 정보를 공유를 하고 주의를 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스캠 사이트에 본인의 비밀 구절을 입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캠 사이트 몇 가지만 공유를 해드리자면요. 이렇게 파이 서포트 팀에서 공식 설문조사를 하는 것처럼 사기를 치는 그런 스캠 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파이 아이디와 이메일 또는 여러 가지 정보를 질문을 하고요. 마지막에 24개 영단어 니모닉 문구를 입력을 하라고 합니다. 파이 코어팀조차 여러분의 비밀 구절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스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는 이렇게 파이코인 에어드랍을 한다며 광고를 하는 스캠 앱도 있습니다. 그리고 접속을 하면 이렇게 여러분의 파이 지갑을 연결을 해서 무료 파이코인을 보상받으라고 언급을 합니다. 파이 지갑 연결을 누르면 여러분의 비밀 구절 24개 영단어 입력창이 뜨게 되고요. 당연히 스캠이죠. 입력을 하면 여러분의 파이 지갑에 있는 파이코인을 모두 도둑맞게 됩니다. 또 다음 보시는 것은 파이 쇼핑몰인데 말도 안 되는 거래들이 광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를 100파이나 150파이에 구매할 수 있다 등등 이런 소식을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또 파이몰이니 당연히 파이 지갑을 연결을 하라고 하겠죠. 그리고 파이 비밀 구절 24개 영단어를 입력하게끔 안내를 합니다. 당연히 스캠이죠. 파이 거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거래소지 스캠 앱이죠. 여러분의 파이 지갑을 연결하도록 하고 24개 영단어 입력을 유도합니다. 당연히 스캠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파이 공식 홈페이지와 똑같은 디자인을 한 스캠 사이트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파이코어팀 공식 사이트처럼 보이지만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영어 부분을 읽어보면요. 밸리데이트 월렛이라고 해서 지갑을 검증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곳을 클릭을 하면 이곳에 본인의 24개 영단어 비밀 구조를 입력을 해서 본인 지갑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라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파이코어팀에서는 여러분의 비밀 구조를 알고 있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스캠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파이 지갑 상단에 디자인에 뭔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색감도 좀 다르고요. 상단을 탭을 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wallet.pinet.com의 주소가 아니고요. 다른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이곳은 스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파이 지갑을 생성을 해 놓으시면요. 기본적으로 지갑을 열고 사용할 때는 비밀 구절을 일일이 사용하시지 마시고요. 지문 등록을 하셔서 안전하게 지문 인식으로 파이 지갑 결제를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비밀 구절은 정말 웬만해서는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을 새로 바꾸어서 파이 브라우저를 다시 재등록할 때나 또 파이 브라우저 데이터가 다시 다 지워져서 다시 설치할 때 또는 지문이 인식되지 않을 때 등등 그럴 때만 비밀 구절을 가끔 사용을 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휴대폰이나 PC에 이 비밀 구절을 저장을 해놓지 마시고요. 가급적 본인도 접근하기 힘들도록 매우 어려운 곳에 즉 종이나 이런 오프라인 등의 비밀 구절을 다 적어두시고 여러 곳에 안전하게 분산 저장을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문 등록을 해 놓으시고 지문으로 파이 지갑을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비밀 구절이 지문 등록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휴대폰 교체라든지 브라우저 데이터가 삭제가 되면요, 지문만 등록이 되어 있고 비밀 구절을 분실을 해버렸다면 파이 지갑을 영구적으로 열 수 없을 겁니다. 비밀 구절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 지문 등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공지의 오른쪽 버튼 세이프티 센터를 눌러보시면요, 파이 공식 계정들만 정보를 따로 모아놨습니다. 워낙 파이 관련 가짜 사이트, 스캠 사이트가 지금 생성이 되어서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하나 클릭을 해보시면 공식 사이트 주소, 코어팀 SNS 계정 등등 실제 계정들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짧은 공지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제 채널에 달린 댓글 하나를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오월드님. 매일 올려주시는 영상 잘 시청하고 있으며 제가 파이를 이해하는데 다오님의 동영상이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픈 메인넷이 점점 다가오니 파이의 가치에 대한 여러가지 주장이나 루머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후오비의 IOU 상장 가격이나 GCB, 국내 파이 스토어에 올라온 자영업자들의 평균 파이 가격 등 여러 지표들을 근거로 첫 상장 가격을 유추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걸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파이 관련 유튜브를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 것도 많이 시청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하는 크리에이터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건 바로 코어팀에게 배당된 파이 물량 200억 개입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사토시 나카모토가 채굴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량이 전체 발행량의 5% 정도인 100만 개의 남짓입니다. 불과 5% 남짓인데도 사토시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갑에서 비트가 이동하는 기미가 보이면 약 일주일가량 비트 가격은 몸살을 앓습니다. 그런데 파이 코어팀이 가진 20%의 물량은 파이 가격에 얼마나 큰 충격을 줄까요? 물론 파이오니어들이 채굴한 파이가 락업 해제되는 시기와 비율에 맞춰 코어팀의 물량도 락업 해제가 되게끔 보안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이 보안 장치를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댓글이 있는데 일단 하나씩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이 코어팀의 물량은 제가 가끔 다루어 드리고 있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룬 시점이 올해 2024년 4월 17일 영상에서 파이 코어팀의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된 것 같다라는 정보를 공유를 해드렸고요. 약 200만 개 파이가 들어있는 지갑들이 100개 정도가 메인넷으로 들어온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저도 여기서 100% 들어왔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들어온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이유는 정말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이렇게 공개만 해드리고 계속 지켜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파이도어 온체인 데이터 분석 사이트를 보더라도 이 고래 지갑 순위에서 지난 4월부터 코어팀 물량이 이렇게 찍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다른 온체인 데이터 분석 사이트에서도 분명 이 지갑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블록체인 상에서도 제가 하나하나 다 살펴보아서 이 파이코인 이동이 잡혀 있는지 확인을 해보았고 실제 잡혀 있다, 이렇게 이 부분을 공유를 해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파이 코어팀의 물량도 분명 어느 정도 메인넷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것 아니겠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지만은 아직 여러 데이터가 클리어하게 나와 있질 않아서 이런 부분을 깊이 설명을 해드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백서를 가보면요,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공급 분배는 2019년 3월 14일 백서에 명시된 원칙을 따를 것이며 파이 커뮤니티가 전체 유통 공급량의 80%, 파이 핵심팀이 20%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는 파이 네트워크의 유통 공급량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대 공급량이 1000억 파이가 된 경우 커뮤니티는 총 800억 파이를, 코어팀은 총 200억 파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파이 차트는 전체 공급량의 분배를 나타냅니다. 핵심 팀의 할당량은 커뮤니티가 점점 더 많은 파이를 채굴할 때마다 점진적으로 해제가 되며 추가적인 잔금이 자발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커뮤니티의 할당량 중 일부가 유통이 되고 있다면, 예를 들어 25%가 커뮤니티에게 할당이 되었다면 코어팀의 할당량 중 비례하는 부분, 즉 25% 똑같은 비율이 코어팀에게 해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파이 코어팀의 물량 200억 개가 공식적으로
락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안전장치를 해 놓았는지는 확인이 되어 있질 않고요. 저도 파이도 개발자에게 이런 부분을 직접 언급을 해 보았고, 파이코어 팀이 직접적으로 지금 락업을 한 상태는 아니다, 아직 락업이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코어 팀이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공개를 하고 우리 커뮤니티에게 설명을 할지 좀 더 기다려 보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현재 당장 200억 물량이 지금부터 락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분배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투명하게 나온다면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되겠죠. 그런 부분은 제 개인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좀 아쉽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은 질문자님의 글에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다른 부분, 아니면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질문자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비트코인의 경우 사토시가 채굴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량이 약 5% 정도인데 파이코어 팀이 가진 20%의 물량은 파이 가격에 얼만큼 충격을 줄까, 여기에 대한 얘기고요. 근데 이것을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요, 20% 정도의 충격을 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라기보다는 프로젝트의 성격이 이렇게 출발을 했고 이것을 인지한 상태로 우리가 지금 진입을 한 상태죠. 현재 파이뿐만이 아니고요, 크립토 시장을 보면은 파이처럼 20% 정도나 아니면 50% 이상까지 개발팀, 재단, VC에게 분배가 되어서 시작되는 경우도 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토시가 가지고 있는 5%를 기준 잡아서 모든 프로젝트를 비교를 해서 이게 얼만큼 위험하냐,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되면요, 결국 결과론적으로는 크립토 시장에 지금 현재 출시가 되고 있는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다수가 위험하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에 비해서 위험한 것은 사실이고요, 또 물량 덤핑으로 인해서 가격 폭락이 어느 정도는 이어지는 것도 감수를 해야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러그풀이라고 하죠. 재단이나 고래 지갑이 거래소 상장이 되자마자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다 떠넘기고 엑시트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이 먼저 제시한 이 문장을 보면요, 약간의 오류가 존재할 수 있는데요, 이 논리적 오류는 다른 상황이나 맥락에서 발생한 이 두 개의 옵션을 부당하게 비교를 해서 하나를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보이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5%이긴 하지만 수많은 알트코인이 20% 또는 50%의 물량을 이미 가진 채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쉐어를 인정을 하고 그 리스크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좋은 프로젝트를 찾는 시대가 지금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좋은 알트코인을 찾고 먼저 참여를 한다, 투자를 한다, 채굴을 한다라는 의미는 재단이나 VC가 어느 정도 초반에 아니면 중반에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토큰을 시장에 판매를 하는 시기가 분명 존재한다라는 것을 다 인지를 하고 감안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당시에 분명히 하방 압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피할 수는 없고요. 암호화폐 홀더라면은 이런 부분도 다 떠안고 장기적으로 바라봐야겠죠. 가격이 내려앉더라도 생태계가 단단하다면은 언젠가는 다시 상승할 수 있고, 그런 시기를 기다리는 게 홀더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제가 제 의견을 하나 공유를 해드리자면요, 우리가 비트코인을 판단할 때는 현재 시점에서 2024년에서 이 결과만 보고 결과론적으로 그 전을 판단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토시가 약 110만 개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초반에 독점적으로 채굴을 해서 그 물량을 모았을 때는요, 초반에는 사토시 혼자 50% 이상의 물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0% 이상의 물량을 가지고 있었던 적도 있었고요. 우리는 이 비트코인을 개발한 사토시가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이 개발자, 이 고래 지갑에 이 홀더에 아무런 정보도 모르는데 2010년 초반만 하더라도 이 사토시의 물량은 비트코인 초기 생태계에서는 거의 절대적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뢰의 문제이죠. 초반에 이 사토시라는 우리가 얼굴 모르는 이 사람의 얘기를 믿으면서 네트워크에 참여를 하고 성장을 시켜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 세계에서도 이 사토시 물량이라는 것은 대부분 알면서도 대부분 이것을 바깥으로 꺼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금기어 같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110만 개의 물량도 사토시가 만약에 정말 사용을 하고 싶지 않았더라면 커뮤니티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자 이런 네트워크를 순수하게 만든 것이라면 110만 개 비트코인은 언제든 소각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물량은 소각이 된 것이 아니고요, 언제든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사토시 지갑들에 보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른 관점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오히려 얼굴을 가리고 신분을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이 물량을 대거 움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불확실성을 계속 주는 것보다는 얼굴이나 본인 학력,
아이덴티티를 모두 오픈을 하고 내가 현재 내 지갑에 이 정도의 물량이 있는데 이렇게 공개를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겠다. 이렇게 공개를 했을 때 앞으로는 불확실성이 좀 더 줄어들 수도 있겠죠. 결국 비트코인이 높은 가격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결과론적인 입장에서 이 비트코인의 과거를 모두 좋게만 판단을 하다 보니 이제 이런 의견들이 서로 충돌을 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비트코인조차 초반에는 얼굴도 모를 개발자가 70% 이상 유통량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결국 많은 참여자는 그 사토시를 신뢰를 했고 그 프로젝트는 성공을 하였고 현재 사토시는 신이 되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잘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게 모든 게 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코 팀은 전체 물량을 가지고 있는 건 20%가 팩트입니다. 현 암호화폐 프로젝트들과 비교를 한다면 절대 특별하게 과하지는 않다. 이것도 팩트이고요. 결국 본인들이 이 프로젝트 아니면 이 개발자를 얼만큼 신뢰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이는 아직 초기 생태계입니다. 현재 코어팀 물량뿐만이 아니고요. 수수료 풀에 지금 쌓이고 있는 수수료의 용도라든지 아니면 KYC 풀에 쌓이고 있는 1파이 용도라든지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고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하겠다 그런 정책이 대부분 공개가 되고 있질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기다려 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댓글을 주셨는데 이제 1번을 읽어보겠습니다. 토크노믹스 관점에서 파이코인은 VC들에게 투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물량만큼 코어팀이 자신들에게 배정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거래소에 상장할 시기가 되면 코어팀이 가진 200억 개는 파이코인의 적정 가격 산정에 불리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래소나 코인 관련 유명 인플루언서들은 이 점을 언급하면서 파이코인 구매자들의 구매 심리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은 파이의 전체적인 색깔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기에 어떤 식으로 평가를 받을지는 좀 더 현실적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야겠죠. 일단 코어팀의 이 200억 개 20%는 요즘 알트코인에 대체적으로 이런 비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200억 개를 잠시 내려놓고요. 파이의 최대 발행량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FTB라고 해서 희석된 시총이 매우 큰 프로젝트이다. 현재 파이에 마이그레이션된 파이코인은 약 40억 개, 하지만 최대 발행량은 1000억 개이기 때문에 즉 전체 4% 물량만 시중에 발행이 된 상태이다. 이제 이런 칼라를 가진 프로젝트 자체가 거래소에 상장을 하게 되면요. 보통 이런 부분에서 코인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파이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이런 수치를 가진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흡사한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앞으로 코어팀의 물량, 또 지속적인 물량이 이 시중으로 나오게 될 텐데 앞으로 이것을 지속적으로 흡수를 할 수 있을까? 이제 이 논리가 나오게 되죠. 저는 그냥 심플하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파이는 애초에 빠른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된 프로젝트가 아님을 코어팀에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파이가 애초에 발행 계획을 잡을 때 코인의 희소성을 위해서만 설계를 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파이 백서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일상적인 사람들이 운영하고 보완하는 암호화폐 및 스마트 계약 플랫폼을 구축을 하는 게 현재의 미션이고 미래의 비전은 파이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암호화폐로 구동되는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P2P 생태계 및 온라인 경험을 구축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나온 프로젝트다. 이렇게 백서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즉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프로젝트일 겁니다. 그래서 최대 발행량도요 200억, 400억, 500억 개가 아닌 1000억 개로 만들어놨고요. 그래서 풀리는 물량도 앞으로 얼마만큼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지속적으로 풀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치적으로 또 단순하게 판단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역대적으로 전 세계인들에게 이렇게 과감하게 충분한 코인을 분배를 해주면서 생태계를 만들게끔 장려를 한 프로젝트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적인 사회적 실험이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5년, 10년 동안 봐왔던 그런 공식에서 좀 탈피를 해서 이 부분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는 파이가 최대 발행량의 4%밖에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대 발행량에 점점 가깝게 물량이 풀려나가면서 단단한 가치를 만들어 가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그 시간까지 가지 않더라도 파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 달라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생태계라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될지 장담을 할 수가 없고요. 어쨌든 질문자님이 말씀 주신 건 파이의 단점이라고 보기보다는 이미 다 정해져서 이 프로젝트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파이의 특성을 설명해 주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특성을 다 알고 우리가 참여를 한 것이죠. 네, 다시 댓글을 읽어보면요. 코어팀의 세금 문제,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향후 코인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자산의 위치를 갖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금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코어팀이 자신이 갖고 있는 파이코인에 그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려면 파이를 팔아야 될 것이며 그 이슈만으로
파이의 가격은 엄청난 하락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파이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요소, 이유는 세금만 있는 건 아니죠. 정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규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지정학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파이 생태계 내에서 어떤 큰 해킹이나 오류가 있어서 어떤 퍼드가 걸릴 수도 있고요. 또 재단에서 어떤 내부적인 법적 싸움이 일어나서 그런 부분으로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은요, 대부분 그런 문제들을 한 번씩 다 떠안은 적이 있었으며, 그런 가격 하락이 일어나면요, 윈터 시즌을 보내고 한참 있다가 다시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일어나면 어떡하냐 걱정하는 그런 마인드보다는 어차피 이런 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결국 가격이 크게 하락을 했을 때 이 생태계가 강하게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 요소로 인해서 다시 언젠가는 가격이 상승하느냐 마느냐, 이것으로 갈리기 때문에 앞으로 파이코어 팀이 세금을 내야 되니 파이코인을 다시 매도를 할 텐데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냐, 이런 걱정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지금 당장은 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까지 다 걱정을 해서 이게 하나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알트코인, 암호화폐에는 투자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암호화폐가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는 이렇게 시장에 큰 퍼드가 일어나고 가격이 크게 하락을 하고 결국 이것을 다시 회복해서 올라가는 게 이 코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다시 댓글을 보면요, 시스템적인 신뢰성 문제, 전 세계 수천만 명에 달하는 파이오니어들의 자산이 소수의 코어팀의 양심에 따라 좌지우지 된다는 사실입니다. 코어팀 각 개인은 분명 욕망을 가진 사람이고 그들은 계속 수익화에 갈증에 시달릴 것입니다. 코어팀 개개인의 양심적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들의 양심에 전체 생태계 자산의 가치가 휘둘리게끔 설계되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암호화폐는 완벽한 탈중앙은 없습니다. 비트코인 포함해서 이 모든 탈중앙 네트워크는 불안정한 상태로 성장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런 완벽하지 않은 네트워크에 어떤 부분에 큰 가치를 두고 참여를 하고 여기서 우리가 개인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이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질문자님 같은 경우는 완벽한 탈중앙이라는 개념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블록체인을 비교를 해보기에 이런 딜레마에 봉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도 스타트업 기업에서 만들어낸 하나의 IT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 개인의 욕망이 분명 존재하고요. 그들도 수익화를 지속적으로 낼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하고 블록체인에 참여를 해야겠죠. 또 다른 글을 보면요, 부의 재분배를 얘기를 하셨고요. 파이 생태계를 하나의 국가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1년쯤 후에 이 파이오니어 국민의 수는 약 1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전체 인구 1억 명에서 100명 정도에 불과한 코어팀이 한 국가의 전체 부의 20%를 차지한다는 것이 과연 니콜라스 박사가 말한 부의 공정한 분배 철학에 맞는 걸까요? 이렇게 글을 써주셨고요. 부의 공정한 분배라는 건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죠. 블록체인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부와 자산을 나눠주기 위해서 개발된 기술이 아니고요. 파이도 그렇습니다. 블록체인이 탄생한 배경은요, 금융 시스템의 한계와 신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안을 한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은 은행과 같은 중앙화된 기관을 통해서 거래를 관리합니다. 이러한 중앙화된 시스템은 해킹이나 사기나 부정행위, 시스템 오류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또한 중앙기관은 거래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발생되며 금융 인프라가 되게 취약한 국가들이 있는데요. 그런 국민들에게는 참여 기회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제 송금 같은 경우는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거나 어떤 분들에게는 불가능한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분산화 네트워크로 솔루션을 제시해보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블록체인 시스템이고요. 이렇게 탈중앙화된 네트워크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참여 인원들이 여러 곳에서 많이 들어와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참여 인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에서 그냥 들어오라고만 할 수는 없죠. 코인이라는 인센티브를 나눠주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라 이건데, 이 어느 정도의 시간과 자본력과 노력을 두고 투자를 하고 참여를 하는지에 따라서 공유되는 인센티브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블록체인에서 코인으로 인센티브를 받는 행위는 참여를 하든 안 하든 어느 정도 노력을 하든 안 하든 골고루 n분의 1로 분배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자본시장 체제와 여러 면에서 가장 흡사한 부분이 있는 게 바로 이 블록체인이고요. 차이점은 데이터의 알 권리와 결정권을 참여자들에게도 모두 공유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이 니콜라스나 이 파운더 또는 코어팀의 40명, 50명 이 모두는 자원봉사자가 아니죠. 그들은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사회에 기여를 해보고 싶기도 하지만 또는 그들이 잘 할 수 있는 이 블록체인 기술로 새로운 생태계를 열어보고 싶다라는 욕망도 강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영리를 추구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너무 가혹한 얘기가 되겠죠. 당연히 그 기회를 노리면서 본인들의 영리도 함께 추구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블록체인을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서 어떤 외계인이 지구에 와서 우리에게 주고 간 선물이라든지 신이 우리에게 내려준 공평한 네트워크 또는 자연법에 구속되어 누구의 인간의 손에 닿지도 않고 저절로 만들어진 어떤 신성한 물건으로 보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질문자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파이에 참여를 하고 우리가 활동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여기서 이득을 얻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옵션은 상당히 많습니다. 송금 서비스를 앞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어느 국가 어떤 국민은 은행 계좌를 만들지 못했는데 이 파이로 인해서 금융활동이 가능해진 사람 또는 여러 가지 트레이딩을 해서 엄청난 부를 얻은 사람 여러 가지 옵션이 주어질 것이고 우리는 여기서 어떤 참여를 할 것인가 어떤 영리 활동을 할 것인가로 접근을 하시고 좀 기회를 잡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파이를 생각함에 있어서 너무 세계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 전체를 보았을 때 파이가 참 아쉽다. 파이는 왜 이렇게 되지 못하지? 너무 철학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 본인만 좀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고민은 좀 내려놓고 과연 이 파이 가격이 비트만큼 갈 수 있을까? 아니야.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가지 못할 것 같아. 너무 힘들 것 같아.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은 좀 너무 힘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